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녹화를 두 번이나 하죠. 세 번째구나, 이게. 세 번째인데, 주말이고 해서 좀 많이 해드려야죠. 몰라,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강의 준비를 해서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마구잡이로 막, 개수 채운다고, 영상 개수 채운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저도 막 마음이 급해갖고 오타도 나오고 막 그래갖고 웬분이 그 구독자분이 뭐 선생님 그거 뭐 이상해요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막 계속 질문해갖고 막 거기다가 댓글 막 달아주고 그랬는데 글쎄 저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4번인데 내가 3번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놓잖아 그러면은 또 강의 영상 강의 설명 안에는 답을 4번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답을 내가 3번이라고 밑에 댓글에다가 달아놨다고 하더라도, 그건 알아서 좀 조절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것까지 어떻게 제가, 물론 뭐 최대한 오타 안 나게 해야 되지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맨날 사지선다형만 보다가 오지선다를 보니까, 뭐 좀 헷갈려갖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고, 지금 우리 요 3번 문제를 빨리 해결합시다.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시험이 얼마 코앞에 닥쳤죠? 그죠? 빨리 어떻게, 3월 14일 날이 경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변호사 시험 문제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 유사하게 요 앞전 시험에도 5문제나 나왔어요. 유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변호사 시험 문제 이선주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그 이선주 경찰 공부 가서 출력해서 꼭 보셔야 돼. 답 체크해갖고 정답에다 형광펜 사갖고 이렇게 딱 공부하란 말이야. 예? 어쨌든 최대한 영상은 많이 만들어 볼게 내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어. 이게 보통의 의지로 할 수 없어. 이거 다 보셨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유명 강사 선생님들도 뭐 영상 많이 없잖아. 그죠?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걸 아마. 예, 물론 뭐 몇 명 있긴 봤어요. 유명한 선생님들 몇 명 있는데 모르겠어. 다른대로 다 스타일이 달라. 나 같은 스타일이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좀 나랑 잘 맞는다 이 사람이 그러면 하시고 만약에 안 맞는다 이 사람 좀 실력 없고 좀 안 좋다 이러면 다른 선생님 거 들으세요. 괜히 제 거 들어서 시험 망쳤니 이선주 선생님 거 들어갖고 내가 제대로 점수가 안 나왔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최대한 자기가 잘 도움 되는 사람 거 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해보자고. 자 3번인데 이 3번은 책임에 관한 거거든요. 책임. 그죠?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 세 개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범죄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해당되는 책임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책임에 대한 거. 자 그러면 한번 기억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옳은 거 맞는 걸 모두 고르라 그랬거든요. 정답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야. 5번이야. 5번 리을과 미음번만 맞고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은 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분명히 말씀드렸어. 또 어떤 분은 또 내가 오탄한 것 같고 또 막 시비 거는 사람들 있으면 안 돼. 자 봅시다. 자 규범적 책임론은 행위 자유를 부정하는 결정주의, 예방적 책임론은 행위 자유를 긍정하려는 비결정주의의 근거를 두고 있다 했는데 지금 글자가 지금 뒤바뀌었죠. 그죠? 예방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의 지금 요 글자가 지금 서로 그죠? 왜 이러냐? 잠깐만. 스미마생. 자, 요렇게 지금 뒤바꿔놨어. 지금 글자를.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기억번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규범적 책임론은 비결정주의를 기본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비결정주의를.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좀 특징이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예. 비결정주의. 그래서 비결정주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인간관에 있어갖고 그 자유의지. 그러니까 범죄를 할지 말지는 그죠? 네 생각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너가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예방적 책임론의 이 결정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범죄 저지르는 놈은 애당초 정해져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요걸 간단하게 제가 잠깐 화면을 좀 바꿔갖고 한번 또 여기다 메모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메모해놔야 공부한 것 같잖아.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지금 규범적 책임론이라 그랬었죠? 그죠? 규범적
규범적 책임론. 그죠? 자, 규범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를 근거로 한다고 그랬었어? 비결정론이죠. 그죠? 비결정주의. 그래서 이 비결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슨 선생님 또 뭔 말이에요. 형법 어려워 이러지 말고 최대한 알라고 해야 돼.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자,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볼게. 범죄를 할지 말지 저지를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한다 이거야.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어.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만약에 범죄 저지르면 뭐야?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규범적 책임론 하면 비결정주의를 좀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도 좀 같이 좀 알아두셔. 내가 여기다가 좀 진하게 좀 해볼게. 이렇게 하면 되나? 자유의지라는 거 요것도 좀 알아두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나와 있는 게 예방적 책임론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예방적 책임론. 물론 뭐 설명하려면 되게 많어. 이거 뭐 책임론에 대해서 하려면 뭐 심리적 책임론, 예방적 책임론, 또 뭐 있어? 규범적 책임론. 얼마나 많아. 사회적 책임론. 그죠? 많단 말이야. 하지만 오늘 지금 시험에 나온 것만 보자. 자, 그러면 예방적 책임론. 예방적 책임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자, 결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자, 결정주의. 요렇게 좀 알아두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뭐라 그러죠? 행위의 자유를 부정해. 그죠? 자유의지를 부정한다.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반대야, 서로. 그죠? 부정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예방적 책임론 하면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면은,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형벌을 부여한다는 것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적어볼게. 자, 왜 이러냐.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면 저지른 범죄보다 어쩐다고?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형벌. 범죄보다 잘못보다 이래야 되겠다. 그죠? 범죄보다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형벌을 부여한다. 뭐 요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렇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 당장에 지금 선생님이 이거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단 자유의지를 부정한다는 거, 예방적 책임론은. 그 다음에 또 뭐다? 저지른 범죄, 그리고 결정주의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저지른 범죄보다, 잘못보다 더 큰 형벌을 부여한다는 뭐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서로 배치되는, 서로 상반되는 어떤 이론이다. 예?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색깔을 좀 넣어볼까? 규범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을 넣었고, 예방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이거 파란색으로 한번 넣어볼게. 그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어쩐다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잠깐만. 자, 규범적 책임론. 자, 규범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어쩐다는 거야? 비결정주의라는 거야. 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서 범죄를 저지를지 말지는 누가 결정한다? 본인 자신이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비난할 만하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고, 예방적 책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 결정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범죄 저지른 놈은 애당초 싹수가 노랗다 이거예요.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면은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형벌을 부여한다는 것이 예방적 책임론의 핵심 골자입니다. 자, 되셨나요? 자, 요 정도만 하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머리 아파. 자, 그러면 보자고. 그래서 기억번에 그러면 맞았어 틀렸어 이거? 자, X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보자고. 자, 니은번.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할 거라는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 위증죄로 봤었죠. 그죠?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경우에 위증죄로 봤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잠깐만요. 깨끗하게 하고 설명을 드려볼게. 자, 어쨌든 니은번 X 틀렸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피고인이 자신의 자기가 범행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일관되게 부인을 했는데, 판사가 보기에는 이거 확실하게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죄 판결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별건으로 기소된 다른 공범 사건에서 얘가 물론 어떤 생각으로 그런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자기의 범행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타인의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게 되면은 공범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그죠? 계속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위증이 된다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판사가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죄가 어쨌든 죄로 봐야 되겠죠. 그죠? 범죄로 봤으면. 근데도 끝까지 자기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공범의 형사 사건에서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한다든지 자기의 증언을 범행을 부인하는 사실을 갖다가 진술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위증이 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증이 된다는 거야.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사람이 억울한 면이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판사가 봤을 때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뭘 자꾸 아니라고 그래. 그죠?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도 잘못이 아니라고 바닥바닥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어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한번 보자고요. 디귿번에 보시면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라도 판례에 따라서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런 적이 있었다면 이를 조회한 행위자로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 했는데 이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고요. 책임도 조각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이 부분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은 판례가 대단하게 무슨 엄청난 뭔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판례는 판사들이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지은 내용들이야. 판례가 아무리 어떤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판례의 일부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례의 일부 변경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법원의 판례를 의지했다가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판례에 너무 마음을 두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 판례가 어째갖고 그 사람이 그것을 신용해서 어떤 죄가 됐니 안 됐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전부 다 하자가 있는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것이 핵심 골자예요. 그래서 판례를 우리 수험생한테나 되게 이게 굉장한 그거지. 일반 법관의 입장에서는 판례가 이렇게 됐건 예전 판례가 어떻게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개개의 사건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 비스무리한 사건이야.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이것 정당방위를 어떤 사건에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1년 후에 또 어떤 다른 사건이 있어서 비스무리한 사건이 있었어.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정당방위를 또 주장한다고 한들 판사가 그렇게 정당방위로 인정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되셨나요? 그래서 어쨌든 꼭 좀 알아두실 것은 어떻게 된다? 자, 판례에 따라서 그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고 그것을 신용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신용을 해갖고 정당한 행위가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도 역시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았다는 거야.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어쩐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제 맞는 거 2개 설명할게요. 자, 봅시다. 맞는 거 2개. 자, 이제 리을번과 미음번을 설명하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 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할 때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양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이게 형법 제10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잖아.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라 그러잖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죠? 술 처먹고 운전하는 거. 술 처먹고 운전하는 거는 그래서 10조 3항에서 나와 있듯이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 10조 3항에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어쩐다는 거야? 전항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맨정신, 바로 정상인으로 취급해갖고 형사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몇 개 메모 좀 해드릴게. 자, 10조 3항은 심신장애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가보자. 자, 여기 설명을 좀 해볼게. 여기다 해볼까? 심신장애에 대한 거야. 자, 10조 형법 제 10조 3항 10조 3항에 대한 10조 3항이라는 게 10조에 대해서 나온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 해주자. 제1항 그 다음에 제2항 제2항 제3항. 자, 요렇게 봅시다. 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 10조 제1항에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냐면요, 10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막 간 거, 심신상실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심신상실자. 완전히 막 간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심신상실. 완전히 또라이, 완전 마탱이 간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상실자니까 벌하지 아니한다죠? 벌하지 아니한다야. 그런데 이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 살짝쿵 약간 마탱이 간 거야. 심신미약이라 그러죠. 그죠? 심신미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심신미약은 현재 우리가 2018년 2월 18일 이후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했어요. 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지금부터 10년, 20년 전에 공부할 때는 이 형법 제 10조 2항이 심신미약자가 필요적 감경이었었거든요. 반드시 깎아줘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껄핏하면 사람들이 형법 제 10조 2항을 갖다가 들먹여서 자기 심신미약자라, 좀 약간 좀 또라이다, 약간 좀 정신이 온전치 않다, 이런 식으로 감경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변호인도 이걸 가지고 이용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먹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심신미약을 주장해갖고 형을 반드시 깎아주다 보니까 나쁜 놈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 해갖고 이 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바뀌었어 이게? 여기다 적어볼까 그러면? 자, 잠깐 3항은 여기 좀 이따 설명하고, 이게 개정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2018년도 보니까 2월 며칠? 18일이에요. 자, 요때 개정이 됩니다. 그거 알아두셔. 자, 옛날 공부한 사람은 다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찰관 2018년 이전에 된 사람들은 오늘 제대로 이걸 알고 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0조 3항에 대한 건데, 이거 우리가 말하는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 원자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자의로 상실에 빠뜨리는 거죠. 그죠? 상실 또는 미약에 빠뜨리는 거잖아.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처벌을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 맨정신자, 정상인으로 처벌하죠? 전 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단 말이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정상인으로 처벌하겠죠? 정상인으로. 그죠? 그래서 감경이나 아니면 저기를 벌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정상인으로 처벌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머릿속에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막상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도 야, 저기 너 형법 제 10조에 대해서 얘기해봐. 딱 그러면은 선생님 형법 10조가 뭐죠? 이지라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형법 10조 하면 일단 어디 좀 마탱이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1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마탱이 간 거야. 우리가 완전 또라이라고 그러죠. 완똘이라 그래요. 네, 여기 완똘이라고 적어 놓을까? 아유, 왜 이러냐? 자, 여기다가 적어 볼게, 내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적어 놓을게, 내가 여기다가. 조금만 계셔봐.
다시 이거 깨끗하게 적어볼게. 형법 제10조. 자, 형법 제10조의 제1항이죠. 제1항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완또야, 완또. 완전 또라이, 완전 맛갔어. 그래서 완전 맛갔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한다? 벌하지 아니한다야.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에서 흠결이 생겨버린 거야.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에 흠결이 생겨서 책임을 조각한다는 얘기죠. 그죠? 벌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시고 제2항은 완전히 또라이, 완전 또라이는 아니고 반또라이야. 반또라고 해. 그래서 살짝 맛갔어. 살짝 맛간 거. 살짝 맛간 놈이야. 응? 맛간. 이렇게 해놓을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2018년도 이전에는 필요적 감경으로 반드시 형을 깎아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2018년도 2월 18일날 개정이 된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해갖고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죠? 임의적으로 바뀌었어. 그죠? 그 다음에 제3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원인에서의 자유로운 행위, 자의로 자기 스스로가 심신 상실 상태에 빠지게 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잠깐만요. 원자라 그래 이걸. 원인에서의 자유로. 이 경우에는 정상인으로 처벌하죠. 정상인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자의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요거를 머릿속에 꼭 좀 담아두셨으면 해. 머릿속에 사진을 찍으셔 이거를. 예? 자, 다시 한번. 자, 제1항은 뭐 어떤 거야? 벌하지 아니한다야. 근데 제2항은 뭐야? 반또라이에 대한 거야. 반또라이. 살짝 맛갔어. 그죠? 임의적 감경이고요. 3항 같은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의 자유로운 행위. 자의로 심신장애, 심신상실이나 미약에 빠진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정상인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100% 퍼펙트하게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시 문제로 가보자. 자, 그래서 리을번 설명 이제 하면 되나? 그죠? 요거 틀렸다고 아까 리을번 설명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거 맞는 거라고 내가 동그라미 해놓으라 했었죠? 그죠? 옳은 얘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리을번, 미음번.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와 함께, 자, 여기 동그라미 하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감소되어 있음을 필요로 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형법 제10조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두 개 믹싱해갖고 판사들이 따져본다는 거야. 그죠? 하나만 보지는 않습니다. 두 개를 다 같이 고려한다는 거야. 되셨나? 그래서 여기 경우에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을 골라보면은 어쩐다는 거야? 맨 마지막 두 개만 지금 맞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번 고르시면 돼? 마지막에 리을번과 미음번 요거 고르시면 돼. 어렵지 않죠? 그죠? 쉬운 거야. 변호사 시험 문제 이 정도면 쉬운 거야. 이거 개껌인 거야. 이 정도는. 난 모르겠어. 경찰 시험 문제보다 오히려 이 변호사 시험 문제가 오히려 딱딱 답이 떨어지고 좀 후련해. 경찰 시험 문제가 좀 추잡하죠. 특히 간부후보생 문제가 제일 추잡해요. 제가 문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 간부후보생 문제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경찰대학 문제가 좀 이상해. 좀 약간 좀 똘끼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변호사 시험 문제는 깔끔해요. 여러분들에게 권장해주고 싶은 문제를 좀 풀어보라. 권장해주고 싶은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시험 저기가. 그래서 꼭 좀 경찰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서 꼭 이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 제가 이선주 경찰 공부 네이버 카페거든요. 거기다가 올려놨으니까 출력해서 보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거기서 저기 귀찮으면 다른 데서 출력하고 싶은 분은 공기출이라고 네이버 카페 네이버에 검색하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공기출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출력하셔도 돼. 거기도 내 거 해설 같은 거 많이 올라와 있고 막 그래. 자,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해보고요. 또 뭐 설명을 좀 더 드려볼 게 있나? 예,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책임에 대해서 나온 거. 예, 나중에 한번 내가 시간 될 때 그 책임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